안녕하세요. 서울을 떠나 새로운 음성 위치에 자리를 잡은 워킹맘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제 한 해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물론 많은 해를 경험했지만 그 해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면 이게 내 생애의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마지막 기회인 건데? 말을 좀 명확하게 해줄래? 내가 원하고 싶은 게 있어? 어이가 없는 거 알아도 네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할 거야. 내 꿈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현실을 위해 헤매고 있었어. 나는 후회하고 싶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2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나에게 그의 꿈이 의사라고 말했다.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던데? 남편은 원래 머리가 좋다는 건 알았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기 전까지 남편은 제약개발 부서에 있으면서 돈을 벌었어. 너무 갑작스럽지만 휴직 중인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고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의사면허 시험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남편이 의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긴 시간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말로 집착하는군. 고마워. 일단 채팅을 프로듀스할 때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이야기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알잖아. 나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 볼 테니까 당신 정말이 악물고 열심히 해. 그럴 마음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 저 정말이야. 정말 아휴 고마워. 이정아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정말 열심히 할게. 주야 아빠 정말 열심히 할게. 하지만 남편의 꿈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늘 그러셨거든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하는 거다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두말할 거 없이 적극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부모님께 배운 것처럼. 그래서 저 역시도 사랑하는 남편의 꿈을 지지해 주기로 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보다는 그 사람 꿈을 응원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으니까요. 주아 아빠는 아직인 거야. 아유하기야 뭐 의사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내가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안 좋다. 걱정하지 마. 엄마 다 능력 있는 거 몰라. 좋아 아빠도 어떻게든 올해에는 꼭 끝내보겠다고 작가이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역시나 그 사람은 한 번의 의사 면허 시험에 붙지 못했어요. 뭐 의사 되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울 리가 있겠냐만 저도 마음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이러다 너무 길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남편이 의전원에 진학한 후 의사 면허 시험에서 낙방을 받는 건 연속으로 이어졌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저 혼자서 지는 시간도 길어져만 겉으로는 자신있게 척하겠지만 내면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만 휴직 중인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고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의사면허 시험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남편이 의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긴 시간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말로 집착하는군. 고마워. 일단 채팅을 프로듀스할 때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이야기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지가 있는 가운데 남편의 꿈을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면의 갈등을 견디면서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려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계속해서 힘내고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특별한 기술이나 높은 학력이 없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아들의 엄마로서 어떤 시련도 꺼리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떠난 워킹 홀리데이에서 배운 것도 있었어요. 내가 정보를 정리해서 보내는 업무를 맡았을 때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라는 충고를 받았고 낭패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며 나의 상황을 고려해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친구는 생각보다 똑똑해서 나를 칭찬했어요. 나는 아이를 돌보면서 열심히 일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제 액세서리와 미용 제품을 판매했지만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친구도 점점 더 많은 물건을 팔아주길 원했어요. 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었고 한류를 활용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확장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엄마, 여성, 딸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이해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어요. 결국 나의 비즈니스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했어요. 나도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 주인공도 내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더 좋겠어요. 감사하지 않을 거야. 내 아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좋겠지? 아이고, 그 사람 요즘 정말 예민하다.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런 거야?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일을 늘릴 수 없어. 얘기를 그 사람 의사면허 시험에 성공하면 할 거야. 제 사업이 더 커졌다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자존심이 낮아져서 힘든 상황이었어. 계속 시험에 낙방하니까? 긴 시험이 더 많은 갈등을 만들었지? 조용히 해달라고 해서 어쩌지? 애를 신경 쓰지 마. 언제 당신을 의존했어. 시험 한 번에 통과하면 당신이 가만 안 둘 거야. 의전원에도 당신이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아들을 집에서 가만히 놀게 하라고 해 또 나랑 애랑 놀아주는 방법을 찾았을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애랑 놀았어. 남편은 아들과 내가 비위에 맞게 움직이는 것 같아. 당연히 여기에 시작했죠. 자, 그러나 제가 사람이기도 하니까 약간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몇 번이고 정신 차리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답니다. 그렇잖아요. 시작한 일은 제대로 끝내고 말야.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면서도 남편이 저한테 왜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해? 이래서 제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끝내자고 지금 일어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 사람은 뒤늦은 꿈을 쫓아가려는 태도로 의전영원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지만 내가 이래서 압박을 준다는 말은 나의 핑계였어요. 알겠어. 의사면허 시험에서 떨어지면 남은 사람이 핑계를 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의사되는 속도가 더 나를 화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필기시험은 잘 보는데 실기시험에서 매번 실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몸도 아닌 다른 사람 몸을 치료하고 고치는 직업에 대해 그런 마음 준비 없이 덤벼든 태도가 실망스러웠어요. 시간이 흘러 서로 예민해진 남편과 다툼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에는 저는 읽은 육과 육가 때문이고 남편은 시험 덕분에 서로의 기분이 상하는 걸 인정하고 남편은 의전영원 역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당연히 그 방세 남편용 돈까지 다 내가 대행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 영혼이 나갔겠어요. 아이고, 기더 더럽게 하네. 내가 너를 가졌을 때 분명히 호랭이가 나오는 꿈을 꿨어. 여러분이 아셔서 약을 만들려 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다 나왔네? 의사가 다 나왔단 말이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희정 덕분에 정말 수고 많았어. 우리 시정이가 혼자서 고생한 덕분이야. 이제 주어, 너도 남편 덕분에 편안하게 살아봐. 응, 평생 붙지 못할 것 같았던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했어. 물론 호원이 장담했던 시간보다 더 걸렸지만 말이야.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이 의사가 되었겠다.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었어. 정말 오랜 시간을 혼자서 달려온 것 같았거든. 그러나 그게 안 돼 인간이 의사가 되고 난 후에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의사 사모님 되어 편하게 쉬어라고 했지만 너무나 머나먼 일이었다.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과 경험을 쌓고 나서 하는 일이다. 아들아이는 아빠 얼굴 보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아빠가 나아지고 나면 아빠를 낫게 볼 거야. 그 말이 맞는 듯 했어. 산 너머 산에 있는 것 같았어. 희영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고마운 걸 알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우리가 조금만 더 힘들게 고생하면 내가 당신의 일을 그만둘 테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응, 조금만 더 참자. 남편이 이야기한 그 조금만 더 참는 것에 대해 우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았어. 그냥 나 혼자 참아야 하는 입장이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 엄마가 오늘 수원에 오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같이 와야 해. 수아와 지호를 만나야 하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도 가야 해. 주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언제든지 더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본문처럼.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학년 초에 학부모 모임이 있었던 날, 남편이 아이 교육은 최고급으로 해야 하고 학군도 중요하니 강남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며 말했어요. 그 후 학부모들끼리의 모임도 많아졌죠. 그러나 강남 엄마들은 왜 그렇게 잘 관리를 하는지 솔직히 제가 봐도 눈에 띄게 보여서요. 돈을 벌기는 하지만 명품을 샀거나 외제차를 타지 않았어요. 항상 겸손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남편은 다르더라고요. 저희의 차 빈틈을 채우려고 하는 듯 했죠. 학부모 모임에 갈 때마다 늘 주저앉는 모습은 보이는데 남편이 제 옷차림이나 가방, 신발에 집착하는 것이 항상 느껴졌어요. 그 순간이면 꼭 이렇게 말해요. 아, 수아 어머님, 시간 나실 때 우리 와이프와 쇼핑 좀 다녀주세요. 제가 같이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 없는 듯 늘 원한다고 했죠. 이젠 그 모든 것들이 자꾸 나를 어색하게 만들어요. 일본 파라다이스에 지나치게 급구세로 분장하듯 느껴졌어요. 글이 중간에 끊겼으니 특별히 이어서 쓰는 것은 없다. 비교하면서 조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명백히 나를 비난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비웃기도 하고 정말 빈정거리기도 해.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서 직접 나를 비판했는데 그때는 화가 나서 속이 뒤집혔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서 일부러 보정 속옷도 착용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갔어. 아들에게 이쁜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모두가 나를 보고 잘 어울린다거나 증자하려는 꿈이지라고 칭찬해주지만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막말을 해. 에이, 너 좀 다이어트나 해라. 보정 속옷 다 터지겠다며. 우리 주인 고개에서도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데 말야. 그럴 만하면 다이어트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정 속옷 같은 거 안 입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이들이 없는 부부 동반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남편과 큰 싸움을 했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며 지나갔어.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도 모르게 크게 울었어. 아이는 밥 먹고 학원을 가서 집에는 둘뿐이었지. 이 와중에 어째서 그러냐. 내가 당신 모임 가서 당신 탈모야, 앞머리 가발이야, 이러면 어떨까? 앞으로 내가 꼽을 테니. 그때 웃고 있던 건 나였지? 당신은 그때 어땠을까? 정색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더 이상해 거잖아. 그리고 나는 그런 모임 같은 거 없으니까 당신이 나 꼽을 자리도 없어. 하여간 말하는 거하고는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뭘 실수를 했는지 도저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아가며 애써 운 걸 가지고 제가 정색했다. 지랄을 해 되더군요. 저는 버럭버럭 소리 질러대는 남편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퍽 때려버렸어요. 그 인간 떠들어대다가 주둥이 맞아서 혀를 씹었더니 하면서지 혀 아프다고 방방 뛰는 놈한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꽂질 자리가 없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 거야. 알아. 도대체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갑자기 강남 와서 강남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당신이 뭐라도 된 것 같아. 정신 차려. 의사면 뭐 할 거고? 강남 살면 뭐 할 건데? 내 소가는 아직도 시궁창이야. 시궁창. 그걸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정신 차려라.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이 하는 말 웃겨서 웃어주는 줄 아냐고 하다하다지? 와이프 팔아먹으면서 웃기려고 해? 너 그게 좋니? 내가 거기서 나 깎아내릴 때마다 그만큼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거야? 알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밖에 나가서 자기 와이프던 자기 남편 깔아내리는 거 그거.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모르는 그 인간. 정신머리가 이해가 안 가요. 전날도 끝까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다니까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생각만 맞다고 웃기고 자기 배우자를 깨 무시하려고 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사람 아말랑 아맘니로 그어선 아니고 아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절대 아니래요. 그런 분은 아말랑 장난을 하면 안 돼요. 진정성을 존중해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쌓아야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반성하고 바로잡아야죠. 혼자 찍은 것만 올려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도 키우고 돈을 벌기에 정신없어서 그런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그 동기 단톡방에서 다음 모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두고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뭐야,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뭐 숨기는 건 없잖아. 이럴 수가 없잖아. 당신 진짜 골치 아프다. 뭐 하고 싶은 거야? 정말 참느라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렇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놀라더군요.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없는 척 공명송이를 한 소리에 시작하고야 마는 거죠. 그 인간의 주특기인 변명을 하는 말이에요. 아, 다 같이 술을 먹으니 뭘 봐? 정신이 없어 죽겠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쳐다보냐? 라는 말에 나는 대답했어요. 뭐 하고 싶은 거냐? 왜 나한테 말 안 했었니? 네 동기들에게 왜 거짓말을 했던 거냐? 당신 진짜 뭐 숨기는 게 있니? 야야, 주 엄마야, 내가 당신한테 숨긴 게 있니? 니끼리 모임에 대박 모임이라고 했는데 왜 내게는 아무 말도 없니? 그냥 의사부부 동반 모임인데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 아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다들 서로만 아는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왜 그랬지? 괜히 왔다고 이해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말하지 않았지롱. 겉으로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생각한다고 한 것 같지만 아주 다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알아. 그 사람이 나를 그 모임에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는 내 학력 때문이었어요. 아유 안 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사람도 자기 아들 의사 되고 나서 저한테 사이버 대학이라도 가서 졸업장을 따라고 했었거든요. 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의사 남편 둔 여자가 고등학교 졸업장만 딸랑 들고 있다는 게 그게 그림이 좀 안 맞지? 네 그러지 말고 주라도 생각해서 너 대학 졸업장 따라. 그게 가족들 위해서 좋은 거야?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제 의사인데 며느리가 고졸이라는 게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하여간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거죠. 저는 변명이 랍시고 개소리를 짓거리대며 콩나물 굽기나 후루루 쩝쩝 먹는 그놈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해 못할 내용이 뭔데 당신 말 되게 희한하게 이상하게 한다. 말을 둘러댈 거면 정확히 얘기해서 둘러대 사람 눈치 못 챘게. 왜 당신 어머니 말대로 고조인 와이프가 모임 나간 게 쪽팔려. 미안한데 너는 나랑 너희 엄마가 쪽팔려 하는 고조인. 내 덕에 의사가 된 거야? 아니니 내가 누구 덕에 의전원 다니고 의사 된 건데 남편은 제 말에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러면 나도 이번에 그 부부 동반 모임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말입니다. 아이 목소리 안 났죠? 어차피 거기에 부부끼리 오는 사람 많이 없다고 내가 별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냐. 당신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한테 이럴 거야?
아이 진짜 오지 마 알겠어. 내가 오늘 애들한테 얘기해서 장소고 시간이고 뭐고 다 바꿀 거니까 오지 말라고. 솔직히 상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오기가 생겼죠. 저한테 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리까지. 지금까지 누가지 지지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기로 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남편과 부부 함께 모임에 가지 않기로 했을 때 우리 인연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났구나 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더욱 남편이 괴로웠어요. 나는 왜 우리 인연을 끊으려는 건가? 참으로 괴로웠다고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정보원도 있었어요. 오늘 세화랑 만날 것이에요. 엄마가 보라고 해주고 한밤중에 데리러 왔어요. 말하면서 당신도 잘 쉬고 친구들을 만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재미나게 살아볼 생각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것인가요? 친구와 약속했던 시간에 혼자 가기로 했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은 남편의 동료들이 있는 장소였어요. 정보원을 더 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보았던 것은 남편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죠. 뭔가가 신이 나는 것 같아서 웃고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가요? 일단은 그 자리로 직접 가지 않고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들어버렸어요. 아이 나 아마도 이혼해야 할 것 같아. 그 여자, 그럴 줄 몰랐는데 내 뒤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어머 정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한테 마음이 떠나서 남자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이를 생각하면 화가 나네요. 사는 게 참 별로구나.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한 것도 누구를 위해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저건 또 무슨 소리인 거지? 그러면서 혼자서 독백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남자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그들의 대화를 듣자니 남편은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어요. 동기 중 한 명이 그 말을 했어. 아이, 내가 진작에 갈라서라고 했잖아. 너 혼자 고생하지 말라고. 아이, 안 그래도 이 녀석이 내게 몇 번 말했었어. 와이프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도 나는 믿었지? 아, 애 엄마잖아. 애를 둔 채 그럴 거라곤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 아이고, 이 순진한 녀석. 얘야,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 먹은 김에 수민 씨한테 잘 좀 해봐.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더구만. 소문 듣자 말이야. 병원장의 조카놈. 아주 뒤에서 사람을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상황을 대충 알겠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 중 한 명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아주 옳은 것 같다고 하며 불쌍한 척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남편을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인간은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다며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불쌍한 척 전화를 받았어요. 왜 자기 혼자 남주인공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죠.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면서 그 테이블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다다랐을 때 남편은 금방 거짓말을 했어요. 마치 항상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놈 뚜벅뚜벅 걸어가며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저를 보자마자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집 이모님이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물었어요. 와이프가 심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뭐 어서 밖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다들 이야기 중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와이프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대. 나도 외도하는 여자를 만났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 이혼하고 난 후 수민이나 그 여자 사랑하려 했어.
남편은 나와 나가려 했지만 내 겁으로 말렸죠. 그때 남편 얼굴은 사색으로 변했어요. 무슨 말이야? 그 인간은 나를 숨기려 했지만 너무 하려고 갤러.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화장실에 갔었던 제 정보원이 자리로 돌아오면서 남편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끝이 나고 말았죠. 오셨어요. 인사드려요. 우리 동기들의 전원 때부터 계속 후원해 주셨던 분이야, 후원. 누가 이 여자가 뭘 했다고? 당신,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청부터 맛이 간 것 같아요. 아, 못 들었어. 내가 계속 후원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저한테 정보원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저의 사업이 잘 되면서 지속적으로 남편 모르게 내조를 했었거든요. 남편 동기들도 제가 남편의 와이프인 줄 몰랐고요. 제가 일 숨긴 채로 후원을 쭉 진행해 왔었거든요. 혹여나 내가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한다고 하면 남편의 자격지심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서. 남 모르게 연구기금이 젊은 의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젓는 지원을 해왔어요. 남편이 일하는 병원 소하 영동에도 말이죠.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서 그 기술을 대표하는 사람과는 유선상으로 연락을 해왔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제 뒤에서 저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제야 저의 정보원에게 제 정체를 알리고는 그 동기부부 동반 모임에 가게 된 것이었어요. 정보를 다 알아내서 말이에요. 당신이 나보고 모임 오지 말라고 난리쳤던 날 내가 박선나 씨한테 연락했어. 모임 같은 거 하시면 인사드리고 싶은데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말씀해 주시더라. 어머머, 아이, 그럼 정말로 철호 씨 부인인 거야? 아,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워도 사실 그렇게 생겼지 않은데 어머나, 남편에게 말해보니 당신이라고 하자 나머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혼할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애를 보면서 일하는데 나는 어디서 남자를 만났을까요? 정말 이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망신 좀 주작해줘요. 나와 나가서 이야기해봐요. 어디서 남자를 만났는데 대답 좀 해줘요. 나 처음부터 어디서 만났는지 말해줘야지. 당신이 내 망신을 산 것 같아. 아니야, 계속 얘기해봐. 아까 거기서 들었거든. 어디에서 만났다고? 얼마나 만났어? 그건 당신이 결정해야지. 지금 당신이 제멋대로 날 바람 피운 여자로 만들었잖아. 아니야, 더 이야기해봐. 내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 아까 거기서 들어서. 아주 가관했다고. 다시 이야기해봐.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 자신의 동료들과 번갈아가며 나를 번갈아 봤어. 이미 그 동료들은 배우자로 나온 사람들처럼 멋있게 보였어. 그리고 남편에게 언어를 지은 여자를 만나보라고 한 사람을 보고 얘기했어. 그 사람은 날 봤을 때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깜짝 놀랐어. 얼굴도 붉어지고 말이야. 이혼을 하기 전에 사람한테 다른 여자를 만나라는 걸 보면 그쪽 인성도 참 잘 알겠어. 어째서 이 사람이 나에게 부부 연합 모임에 나오지 말라 하거나 모임 자체가 없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니,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지금 당신이 그쪽에서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수준이 낮은 당신의 동료들이 이해도 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결국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걸 알아? 너도 이들과 같은 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이 미치광이 숨이나 가정이 있는 남자까지 하려 하고 있어. 이건 도대체 무슨 짓이야? 희정아, 넌 미쳤어. 희정아, 손희정아.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남편을 떨쳐내고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병원으로 향했어. 점심시간에 있던 모임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병원장을 만날 수 있었어.
이미 오랫동안 기부를 해오고 있어서 면담 요청도 가능했지. 나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대로 병원장에게 물었어. 그 조카가 민이라는 여자가 맞냐는 걸 말이야. 그 조카가 저의 남편인 의사와 어떤 관계인지 물었더니 병원장은 약간 당황해 하더라고. 아니, 멋이야. 왜 수민이랑 연이 되어 있어? 근데 제 신조카 임명 맞아. 어떻게 수민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사실 제 남편은 여기서 근무 중인 의사인데 병원장의 조카와 제 남편이 어색한 관계인 것 같았어. 아니요, 대체 무슨 소린가요? 나는 병원장한테 진실을 다 말했어. 당연히 병원장은 제 남편이 누군지 몰랐기에 제 이야기에 당혹했어. 그 뒤로 계속해서 무슨 일인지 반복해서 물었어. 나는 죽을 말도 생각하고 진실을 다 말했어. 남편이 언제부터 의사가 되려고 했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도와줬는지 등등.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난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친부가 계시더라도 마치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서 그분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동료들은 저와 이혼하자며 당장 다른 여성과 만나라고 제 남편에게 권했던 사람인데요. 이혼해야 하는 건 맞지만 오늘 제가 이혼하자고 제안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된장을 비워쳐 다른 여성에게 갈아타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병원장님께 이야기하자 병원장님은 자신의 조카딸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며 단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장님도 진실을 말해 주셨죠. 오해가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수민이는 이제 선을 여러 곳에서 탐색하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제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김 선생님은 홀로 설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김치국을 혼자 마시며 착각하고 있었어요. 병원장님은 조카딸의 전화를 걸어 말을 바꿔줄 만큼까지 했어요. 조카딸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않은 채 절대 그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일에 집중하지 않고 제게 다가왔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우리 서비스 정책에 따라 불쾌한 콘텐츠로 간주되어 한국어로 번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번역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 달랐고 그건 내가 지금 당장 해줄 거야. 알겠니? 나는 그 말을 하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자안에서 친정시댁에 전화해서 알렸죠. 제가 이혼할 거라고 했고 이혼 이유를 남편이 한 행동 때문이라고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 시어머니가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혼한다고? 아,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말을 알아듣게 해. 나 더는 뭘 알아듣게 말씀할 거니까요. 어머니, 아들이요. 저랑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요. 가만히 있는 나를 이웃들한테 바람 피우는 여자로 만들어서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 관심 없는 여자랑 만나보려고. 개지랄을 떨었다고 해요. 나 역시 그 말을 알아듣게 했던 건 없었어요. 그저 당신의 아들이 벌인 일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라는 말을 하려고 애썼죠. 그렇게 통보를 한 뒤 시어머니는 전화를 열받게 해 전달해 왔어요.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했어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이 부었지만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은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하고 말하면 제가 울어버렸어요. 변호사님은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고생한 거, 일하시느라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게 해줄게요. 걱정 마시고 저만 믿어주세요. 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남편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있는 주인공? 그녀의 남편은 사실 그녀의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의 남편이고 그래서 더욱 분개하고 있다. 변호사는 마치 자신의 친언니처럼 도와주는데 남편은 다른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어서 자신의 마음을 올리며 좀처럼 측면에서 애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은 양육권이나 위자료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남편은 주인공의 강력한 의지에 발칵 뒤집힌다. 결국 남편은 캐릭터를 바꾼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듯이 주인공에게 맞장구 쳐서 취직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전개. 의사 출신이라 내가 무시당해도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그녀가 여자로 변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소용이야. 마음이 미쳤어. 더 이상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 변호사랑 얘기해야 돼. 번호를 차단했어. 변호사의 열정 덕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게 됐어. 내가 나에게 쓰레기라고 했었지? 이게